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남미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사회주의 위험성을 경고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남부 플로리다의 한 대학을 방문해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발언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옵션이 아니며 의회는 군사 개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6일 미 공군 수송기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국경 도시인 콜롬비아 쿠쿠타에 인도주의 구호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한 명분이라며 국경을 차단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물가 오름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300만 명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자신이 추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연설을 하던 중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노벨위원회에 자신을 추천하며 보낸 5장짜리 서한을 자신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미국의 비공식 요청으로 지난 가을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시아 순방에 나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7일 첫 방문지인 파키스탄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파키스탄의 해안 도시인 과다르에 100억 달러 규모의 정유 화학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는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형제국가라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사우디의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빈살만 왕세자는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동한 데 이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핵합의 유지와 관련해 17일 유럽연합을 비판했습니다.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날 독일 뮌헨 안보위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럽연합이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유럽이 정치적으로 큰일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유럽이 투자할 준비도 보상을 치를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지키려는 유럽의 노력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우회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이란과의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거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결제 시스템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카슈미르 반군 간 교전으로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슈미르 당국에 따르면 이번 교전은 18일 아침 인도 군경이 남부 풀라와 지역에서 반군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t their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President Trump
received a commitment from Chairman Kim to achieve the final.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베트남에 도착한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한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구축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북부 산지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단호한 태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then last year, at their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President Trump received a commitment from Chairman Kim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펜스 부통령은 16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뒤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가질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희망에 차 있고 평화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as we speak, President Trump is preparing for another summit with Chairman Kim in Vietnam in just a few weeks. And again, President Trump is hopeful. He believes peace is possible.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이 확신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은 계속해서 단결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하고 북한이 싱가포르 선언에서 약속한 것들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our allies may be assured we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All nations must continue to stand together, enforce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hold North Korea to the commitments it made in the Singapore Declaration. 아울러 미국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하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년 전 이 행사에서 연설할 때만 해도 북한은 정례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일본 상공위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I stood at this podium 2 years ago, North Korea was engaged in regular nuclear tests, launching missiles over Japan,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켰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위협에 맞서 전례 없는 압박 캠페인을 펼치는데 전 세계를 결집시켰다는 겁니다. Faced with this threat, President Trump rallied the world around an unprecedented pressure campaign, and the world has witnessed the results. No more nuclear tests, no more missiles being fired. Our hostages are home. 이어 전 세계는 이로 인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며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인 인질들이 돌아왔고 자신과 부인은 하와이에서 한국전 참전 영웅들의 유해가 송환되는 것을 지켜보는 영광을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베트남에 도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예정일보다 이틀 먼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베트남에 도착한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의 일정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해 베트남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 주석이 라오스 방문 일정에 앞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 주석은 25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 있어 김 위원장의 국빈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의 관측과 상반되는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하노이 인근 박린성의 제조업 기지와 하노이 동쪽의 공업항 도시 하이퐁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은 17일 하노이에 있는 숙소인 정부 게스트하우스에 들른 뒤 멜트로폴 호텔과 멜리아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김 위원장의 베트남 일정에 대한 VOA의 질문에 확인해 줄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두를 게 없다며 모든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So we will have a meeting on the 27th and 28th of February. And I think that will be a very successful,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Chairman Kim. We have also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which has never happened between.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27일과 28일로 예정된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며 이런 일은 김 위원장 혹은 그의 가족과 미국 간에 없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과거 미국을 이용했고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Wel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The sanctions, as you know, remain. Everything is remaining. China's been helping 미국은 us. 무기 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며 알다시피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며 특히 지리적으로 한국, 러시아, 중국의 중심에 자리한 점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think that North Korea and Chairman Kim have a tremendous potential as an economic force, economic power. Their lo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n Russia. 그러면서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 번영의 기회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치르려 했던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came into office, I met right there in the Oval Office with President Obama. And I sat in those beautiful chairs and we talked. It was supposed to be 15 minutes. As you know, it ended up being many times longer than that.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할 준비가 돼 있었고 실제로도 북한과 큰 전쟁을 시작하는데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직전까지 다다랐던 군사적 긴장이 자신의 노력으로 해소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Now, where are we now? No missiles, no rockets, no nuclear testing. We've learned a lot. But much more importantly than all of it, much more important than that, is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로켓 실험도 없고 이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점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벨상 후보로 자신을 추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Prime Minister Abe gave me, it's the most beautiful five-page letter. Nobel Prize, he sent it to them. You know why? Because he had rocket ships and he had missiles flying 트럼프 over 대통령은 Japan.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벨위원회에 자신을 추천하며 보낸 5장짜리 서한을 자신에게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유는 북한의 로켓과 미사일이 상공을 날고 비상경보가 울리던 상황을 겪던 일본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 역시 자신이 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오갔던 거친 설전을 상기시키며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Fire and fury, total annihilation. My button is bigger than yours and my button works. Remember that? You don't remember that. And people said,
Trump is crazy. And you know what it ended up being? A very good relationship. 특히 화염과 I like 분노, him a lot, 완전한 and he likes 전멸, me a lot. 내 핵 버튼이 북한보다 크고 내 버튼은 작동한다고 말했던 때를 기억하느냐며 당시 사람들은 트럼프의 정신이 나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은 결국 북한과 매우 좋은 결과를 갖는 것으로 귀결됐다며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좋아하고 김정은도 자신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할 역량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의회 일부 의원을 비롯한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핵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을 막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 요구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인데요. 금기시되던 핵무기 인정 논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위 부분적 비핵화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입니다. I do not think that Kim Jong-un will give up all of his nuclear weapons. If we could be in a circumstance where he has a limited number of highly monitored. 셔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셔먼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일부 핵무기를 허용하는 동시에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 폐기에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인 로칸나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언급했습니다. Steps towards that, and I think Perry and Schultz's letter lays out what a realistic plan would look like. The biggest thing is for them to give up their intercontinental. 칸나 의원은 현실적인 방안은 페리 프로세스에 잘 담겨 있다며 북한이 ICBM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야 일단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사실상 배제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북핵 미사일 동결 조치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싱클레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핵 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며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셉 나이 전 국무부 부차관은 북한은 국가의 근원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say there has to be a timetable, an inspection, a reasonable way to set limits on North Korea's nuclear. 시간표 설정 검증과 같은 북핵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즉 CVID는 미국 법에도 명시된 대북 정책 목표라며 북한과의 모든 논의에서 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 소관의 정보위원인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의원도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도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rust Kim Jong-un to freeze or to not continue to develop.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최선의 검증 가능한 옵션이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조일슨 하원 외교군사위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라면서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데 여전히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한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구축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북 협상 국면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평화 메커니즘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달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 나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도 정권 전복도 없을 것이라며 종전을 언급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aking the next steps. We have some hard work to do with the DPRK between 마크 now and then.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동력을 잃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중 하나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전 상황을 종식하자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법적 전환 없이 가능하다며 미한 또는 미북 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징적 선언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ight, it's just a symbolic statement really. And one can declare an end to the war symbolically without changing the legal status at all. So for the legal status to change, there must be some peace treaty.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기술적으로는 한국전 참전국인 중국이 포함돼야 진정한 종전 선언이 되겠지만 그런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echnically, a true end of the war statement or document would have to involve the Chinese. 모든 당사국이 서명하는 형태의 종전선언이 최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올바르기만 하다면 법적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선의의 제스처로서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징적, 정치적 성명에 그치는 종전선언이라도 국제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정호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이번에 이 남북 간에만 평화협정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는 볼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만들 때 한국의 입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곤란할 수도 있다.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할 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주로 거론되지만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에게 공짜로 종전선언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심 고서와 비핵화 시간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how you can declare the end of the war when the North Koreans are not complying with what they agreed to at the first summit, right? 북한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종전을 공식 선언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은 법적 합의를 통해 문서화하는 평화협정과 달리 상징적 선언인 만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단의 검증을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s just a symbolic statement, really. And one can declare an end to the war symbolically without changing the legal status at all. 종전선언 체결을 북한의 미래 핵과 연관지은 전문가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종전선언의 적절한 조건으로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 등 4개국 간 협의가 필요한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마무리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수년 안에 이뤄지길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would make sense if 종전선언 체결이 유엔 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이 종전으로 전환되면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Is to replace the armistice involves the U.S. and China as well. 게다가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많은 기술적 이슈가 생긴다며 이런 문제를 다룰 유엔 결의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며 전시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에서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o a peacekeeping command, right? As opposed to a wartime command, which is what it is now. So I think there's a role for the United Nations in terms of 특히 주한미군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과는 별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미군 주둔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오는 5월 열리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5주년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들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주기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오는 5월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인권에 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인권 옹호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핵협상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다시 협상에 나섭니다. 전문가들은 두 대표가 하노이 공동성명과 함께 영변 핵시설과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비건 대표도 영변 핵시설의 중요성과 협상 부분을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신고 검증 폐기할 것인가가 핵심 의제가 되겠죠. 평안북도 영변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는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입니다. 이곳에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생산 시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 등 15개의 핵시설과 건물 390개가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 핵능력의 50%가 영변에 집중됐다고
신범철 박사는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영변이 북한 핵능력의 전부였던 시기가 있고요. 그러다가 뭐 한 7, 80%가 됐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때 영변은 전체의 50%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플루토늄 방식 외에도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을 해왔고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영변 핵시설은 한 50%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동결, 검증, 폐기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조건부라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취할 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말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핵신고와 검증과 사찰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풍계리 핵실험장처럼 자체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핵협상을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증과 사찰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얼마나 핵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폐기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비핵화가 된다는 겁니다. 또 검증을 하지 않고 비핵화를 하면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 내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시료 채취입니다. 원자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시료를 채취 분석해 이를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 자료와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이 그동안 얼마나 핵물질을 생산했으며 이 중 얼마를 핵실험과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신범철 박사입니다. 이미 2008년에 육자회담 당시에 북한에 대한 검증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미국은 시료 채취와 의심시설 방문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단순 참관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된 만큼 시료 채취와 의심시설 방문을 통해서 북한이 개발한 무기급 핵물질의 총량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검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건 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표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를 놓고 크게 두 가지 거래를 할 공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언론이 작은 거래, 즉 스몰 딜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북한과 미국이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와 낮은 수준의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동결 정도를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 별 손해를 보지 않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 그칠 경우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없는 데다 북한으로서는 자신이 바라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미북 양국이 작은 거래를 이루는데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More likely that there will be a small deal. Now, 두 번째는 큰 거래, 즉 빅딜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말 그대로 미국과 북한이 통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검증 폐기를 수용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해 제재를 완화하는 겁니다. 이때 미국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 제재 면제 등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신범철 박사는 말합니다. 영변 핵시설만으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주는 건 조금 이르다. 다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이라는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를 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해준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까지도 북측에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간표가 합의되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번 협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빅딜로 평가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큰 거래나 작은 거래도 아닌 나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데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이 아니라 핵시설 동결이나 창관 수준의 검증을 제한하고 여기에 시범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한다면 이는 나쁜 거래에 해당된다고 신범철 박사는 말합니다. 미국의 제재 완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 폐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ICBM 같은 것을 포기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이 대북 제재의 핵심 부분까지 얻어내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자신의 카드를 잘게 쪼개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거나 시간을 지연시키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검증과 폐기의 대상을 영변과 영변 외부 시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핵신고와 검증도 여러 단계로 나누고 핵폐기의 대상도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같은 핵물질, 핵프로그램, 핵무기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범철 박사입니다. 영변 핵시설도 플루토늄 시설과 농축우라늄 시설을 분리해서 이번에는 플루토늄만 신고하고 플루토늄만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영변 시설 중에 농축우라늄 시설을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그렇게 잘게 쓰러지는 협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비핵화가 영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국제과학문제연구소장은 북한 전역의 모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해야 하며 영변 핵시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First step to the right direction, but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remind people. 영변 핵시설을 검증 폐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영변 비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 북한은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원자 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 클링턴 행정부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핵 동결이 유지되던 중 2002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며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당시 부시 행정부는 육자회담을 통해 영변 핵시설 동결과 폐기 내용을 담은 9.19 공동 성명을 마련했습니다. 또 북한은 2008년 영변 핵시설 가동 기록을 담은 18,000쪽 분량의 자료를 미국에 넘겨주고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도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검증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9.19 공동성명은 사문화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미국과 북한은 영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229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비건 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표가 30년에 걸친 실패를 극복하고 영변 비핵화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오준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훼손하지 않고 모니터링도 확실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독자 지원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단체의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오준 이사장을 서울 김영권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세이브 더 칠드런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구호기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주년이 됐어요. 1919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규모로도 세계 5대 NGO에 포함되고 그 목적은 주로 아동 구호, 적국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모든 세계 아동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생긴 거거든요. 또 그 취지가 굉장히 널리 받아졌고 세이브 더 칠드런을 처음 만든 에글랜타인 잽이라는 영국 분이 나중에 그 세계 아동 권리 선언도 기초하셨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활동했나요? 우리나라의 관계는 한국 전쟁이 끝날 때쯤인 1953년에 우리나라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고아가 생겼고 아동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동 구호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이제 남을 도와주는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가 도너로서 그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은 8천만 불 규모의 예산으로 800억 원이죠.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또 우리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대북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압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계의 그런 중요한 NGO들, 그러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을 포함해서 옥스팸이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UN 기구와 함께 북한 내에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은 그런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여태까지 한 800만 불 정도 규모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아동들을 위한 식수 공급 활동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구호 활동. 왜냐하면 제재하에서도 인도주의적 활동은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재작년 11월에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도 철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UN 제재도 강화됐고 또 미국의 일방적 제재도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들이 그 구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방법, 즉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그런 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에 이렇게 출입국하는 거가 기록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출입국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다른 국제적인 활동에 여러 가지 장애가 조성됐기 때문에 세이브 더 칠드런을 포함한 국제 NGO들이 재작년 말에 북한 사업을 많이 중단했죠. 최근 미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다시 국제 민간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동력을 받는 상황인데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 세계적으로 아동 구호 활동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아동의 생존과 보호 그리고 교육을 위한 사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식량, 식수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아동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학교나 보육원에서의 교육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느 나라에 가서든 그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북한에 관한 활동도 물론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 지원에 관심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년엔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전무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2017년에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와서 유니세프와 WFP를 통한 인도 지원 활동을 재개하겠다 하고 선언하고 800만 불을 약속했는데 작년 한 해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미국과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렇다고 말은 들었는데 카나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작년 한 해에도 이미 그런 대북 인도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니세프나 WFP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대북 인도 지원 활동을 하면은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들이 제재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하고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제재를 위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 위반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도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하지 않고 양자적 지원만을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재가 유지되는 한. 국제인권기구와 단체들은 북한 내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도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노동 착취나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인도주의적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이죠. 그러나 북한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돼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그 압박인데 그 압박만을 계속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권의 향상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북한 주민에게 큰 도움이 안 되죠.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길게는 북한의 모든 자유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이 북한에 향상돼야 한다 하는 그런 압박은 특히 국제적인 압박은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와 동시에 최소한 제재가 허용하는 인도주의적 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사회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최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저명인사 자문그룹 위원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위원 활동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 또 사회권 개선도 시도할 여지가 있는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미 그 자문그룹 회의를 한번 했고요. 1월 초에. 저는 그 회의에 가서도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에스캅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져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돼서 에스캅이 보다 더 적극적인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캅은 유엔 기구이기 때문에 그 특히 유엔 기구들은 모든 그 활동을 그 유엔 제재의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요. 현재 유엔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저는 그것이 경제 협력에 관한 사업이냐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업이냐 그것이 큰 구분의 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재하에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안 됩니다. 인도적 지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캅은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는 활동은 아니거든요. 경제 협력을 하는 기구지. 경제 사회적 협력. 그래서 에스캅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북 프로그램이 대북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려면은 제재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북 간에 협의되고 있고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합의한 것처럼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제일 좋고 해제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오준 이사장으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 김영권 특파원이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8일 남미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남부 플로리다의 한 대학을 방문해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하나의 선택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 앵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발언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옵션이 아니며 의회는 군사 개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6일 미 공군 수송기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국경 도시인 콜롬비아의 쿠쿠타에 인도주의 구호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한 명분이라며 국경을 차단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물가 오름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300만 명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상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자신이 추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관련 연설하던 중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노벨위원회에 자신을 추천하며 보낸 5장짜리 서한을 자신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미국의 비공식 요청으로 지난 가을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시아 순방에 나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7일 첫 방문지인 파키스탄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파키스탄 해안 도시인 과다르에 100억 달러 규모의 정유 화학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는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형제국 국가라며 파키스탄에 대한 사우디의 투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총리와 회동하고 이어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핵합의 유지와 관련해 17일 유럽연합을 비판했습니다.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날 독일 뮌헨 안보위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럽연합이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유럽이 정치적으로 큰일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유럽이 투자할 준비도 보상을 치를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지키려는 유럽의 노력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우회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이란과의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거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결제 시스템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카슈미르 반공 간 교전으로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슈미르 당국에 따르면 이번 교전은 18일 아침 인도 군경이 남부 플라와 지역에서 방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